최신 연구가 뒷받침하는 포도의 놀라운 효능 10가지. 포도는 인류가 6,000년 넘게 길러온 과일이지만 21세기 들어 그 가치를 새로 조명받고 있다. 껍질, 과육, 씨앗에 걸쳐 밀집된 폴리페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항산화 항염, 장내균 조절 같은 다층적 생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래 10가지 효능은 최근에 인체 세포 동물 연구를 종합해 서술한 것이다. 1. 활성산소를 묶어두는 폴리페놀 방패. 포도 껍질과 씨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놀,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이 고밀도로 들어있다. 이 화합물은 활성산소종의 연쇄 반응을 끊어 세포막 지질과 DNA를 보호한다. 2023년 종합 리뷰에 따르면 포도 추출물이 체외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 40까지 낮췄다. 2. 심혈관계 보호 혈압 안정. 레스베라트롤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질소 합성을 촉진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한다. 무작위 대조군 메타 연구는 포도 주스 섭취 8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4mm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폴리페놀은 또한 LDL 산화를 억제해 죽상경화를 늦춘다. 3. 뇌신경 보호, 인지 기능 개선. 레스베라트롤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미세하고세포 과활성을 억제하고 뇌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안정시킨다. 2024년 리뷰는 경미한 뇌졸중 후 레스베라트롤 투여군에서 부종 신경손상 크기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4. 혈당, 지질 대사 조절. 포도 씨 추출물은 엠피크를 자극해 근육간에서 포도당 흡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 동물 실험에서 고지방 식이군에 포도 폴리페놀을 공급하자 공복혈당이 15% 내려갔고 중성지방도 개선되었다. 5. 항암, 항증식 효과. 안토시아닌은 세포주 실험에서 PO13 경로를 활성화하고 종양세포의 주기를 GM 단계에서 멈춘다. 레스베라트롤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혈관 신생을 억제해 전이를 늦춘다. 대장암 유방암 전임상 연구에서 포도 폴리페놀 혼합물이 종괴 부피를 최대 50 줄였다. 6. 장내 미생물 균형, 프리바이오틱 작용. 포도 껍질 섬유와 폴리페놀은 장내 유익균 비율을 높이고 유익균 푸트백액티브균을 줄인다. 2023년 인체 시험에서 2주간 포도 46주일 섭취 후 여성 참가자군에서 홀드메이니어 SPP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7. 피부 노화 억제, 자외선 보호막. 안토시아닌은 UVB로 유도된 콜라겐 분해 효소 발현을 억제해 주름 생성을 늦춘다. 12주간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한 집단은 대조군 대비 피부 수분량이 15 증가했고 홍반 반응이 완화됐다. 8. 안구 건강, 황반 변성 예방. 포도 안토시아닌은 망막에서 로제를 제거하고 모세혈관 누수를 줄인다. 동물 모델에서 포도 분말을 10주 투여했더니 망막 두께와 광수용체, 세포수가 유지되었다. 이는 포도 속 루테올린 케르세틴이 옵신 단백 보호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9. 면역, 항바이러스 능력 강화. 레스베라트롤은 인터페론 경로를 활성화해 RNA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한다. 시험관 실험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증식률이 90 감소했다. 또한 포도탁펩타이드는 대식세포의 IL-10 분비를 촉진해 과잉염증을 누그러뜨린다. 10. 체중, 대사 증후군 완충. 포도 부산물 분말을 투여한 마우스는 대조군보다 체지방이 14% 낮았고 렙틴 저항성도 개선되었다. 폴리페놀이 지방세포의 피파 신호를 억제해 지방 축적 자체를 줄인 결과다. 결론으로 포도는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그 껍질 과육 씨앗이 합주하는 생리 효과는 실험실 하나를 통째로 품은 것과 같다. 항산화에서 심혈관 뇌장 건강까지 최근 연구는 포도가 만능 영양약에 가깝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다. 다만 과유불급은 식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루 한 컵 분량을 껍질째 즐기며 주 3에서 4회는 다양한 베리류 채소와 섞어 먹는다면 포도가 지닌 10가지 혜택을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다.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의 와인과 축제. 디오니소스는 단순히 와인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서 그는 인간의 감정, 열정, 창조성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디오니소스와 그의 축제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한 오락의 영역을 넘어선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신이 경계를 넘나들며 삶의 고통과 기쁨,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독특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와인, 축제, 예술에 내포된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신으로
그의 출생은 이미 고난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멜레가 번개로 사망한 후 제우스는 태아였던 디오니소스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 완전히 자랄 때까지 보호했습니다. 이 독특한 탄생 이야기는 디오니소스를 단순히 신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와인을 인간에게 선물한 신으로 유명합니다. 와인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인간의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고 사회적 경직성을 풀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와인을 통해 인간에게 준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창조적인 영감이었습니다. 와인은 축제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는 고대 그리스에서 두드러진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디오니시아라 불리는 이 축제는 농촌에서 열리는 소규모 축제와 도시 아테네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열렸던 소규모 디오니시아는 농업과 자연의 순환을 기념하는 자리로 주민들이 와인을 나누며 춤과 노래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반면 도시에서 열린 대디오니시아는 훨씬 더 정교하고 장엄한 행사였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비극과 희극의 공연을 통해 인간 본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디오니시아 축제는 감정 정화, 즉 카타르시스의 장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축제는 단순히 술과 춤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억눌린 감정을 해방하고 심리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의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예술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카타르시스의 기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문화에서 독특한 예술적, 사회적, 철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예술과 창작의 영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비극과 희극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축제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의식을 통해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이 전통은 현대 극예술의 기원으로 여겨지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극이 인간 감정의 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개념도 디오니시아 축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질서와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론과 대조적으로 열정, 감정,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의 존재는 억압된 본능을 해방시키고 인간 본질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인간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철학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와인과 축제는 기존 사회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대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제를 통해 계급, 성별, 출신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철학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와인과 축제는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 강화의 도구로 활용되며 예술과 창작에서도 디오니소스적 영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창의성과 열정을 강조하는 음악 페스티벌, 와인 축제 등은 디오니소스적 철학을 이어가는 현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디오니소스를 감정과 충동의 상징으로, 아폴론을 질서와 이성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두 신이 조화를 통해 인간이 삶의 풍요로움과 예술적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단순히 와인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창조성, 열정을 상징하는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에게 본능과 감정을 긍정하고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축제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예술, 인간관계, 사회적 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며 인간의 내면적 열망과 자유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